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사고 소식이 있어서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공주 공산성에서 무령왕릉 쪽으로 공주 교육청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길 바라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도 사고 있습니다. 서이천 나들목 약 500m 못 간 지점 주행 2차로 화물차 단독 사고입니다. 현재 실려있던 짐들이 쏟아져 있고 사고 처리 때문에 혼잡하다고요. 황노익 통신원 이강민 애청자 제보였습니다. 류 대표님. 네네.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대전산업단지 인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지요. 네, 대전시가 이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이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 위해도 검사를 했는데요. 모두가 기준치를 넘은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 검출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우선 이번에 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곳은 대화동을 비롯해서 이 서구, 그러니까 주변의 서구하고 유성구 쪽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먼저 서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천을 건너서 청소년 문화센터나 샘머리 아파트, 또 무궁화 아파트, 수정타운 아파트까지가 포함이 됐고요. 오종동 쪽에 이 오종동 마을 금호 아파트라든지 대화초등학교, 또 한일병원 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전동 쪽으로 가서 용전동 주공아파트하고 선비마을 아파트 쪽도 지금 검출이 됐고요. 갑천 쪽으로 건너서는 엑스포 아파트와 원천동 마을까지 24곳의 조사가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게 된 상당히 이 광범위하게 발암성 물질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대전시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 관계자는 우선 우리나라 기준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이 좀 궁색해 보이고요. 시는 우선 이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소를 제한하는 등 예기치 못한 악영향에 대비해서 저감 방안을 좀 수립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규모 개발 중심인 이 현지 개량 방식으로 이 대전 산단을 개발을 하면은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보도 자료를 내서요. 대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든지 폐열을 재활용하는 이 생태산업단지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대화공동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라는 말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좀 말끔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악취가 나도 아파트값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도 하고 또 저감 방안을 이참에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이런 대책도 대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나 소음 문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환경 개선 작업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갑천도시 고속화도로 갑천 사거리에서 갑천 삼거리 쪽으로 사고입니다. 갑천 사거리 400m쯤 지나서 2, 3차로 화물차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박종대 통신원 제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근데 이 충청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아무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또 오늘 지역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모두 한 243건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돼서 25명이 사망을 했는데 도로공사의 지역 본부별로 이걸 나눠봤더니만은 대전과 충청 지역 휴게소에서 이 52건이 발생했는데 이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 경남 쪽 휴게소에서는 39건이 발생했고요.
전북 지역 휴게소에서는 이 38건이 발생했는데 이 충청권이 52건이다 보니까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대전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네, 그동안에 이 팽팽하게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요. 어제 대전시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름도 이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꿨고요. 그 내용 중에 이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일부 단체 쪽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 지난 7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조례 내용 중에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기독교 단체가 반발을 했고 이 시의회가 결국 개정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조례 개정 요구하는 측하고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례 존치 요구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결국 기독교 단체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는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양성평등 기본법 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달 만에 제정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게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난 5월 달에 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예. 이게 지금 4월 만에 4개월 만에 다시 지금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시의원들이 졸속으로 심사했다. 뭐 이렇게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고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의원들도 좀 뻘쭘해졌고요. 또 이걸 제안했던 이 시 본청에서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시작되네요. 지금 지난 11일 날 초빙 공고가 나갔고 다음 달 2일까지 후보자를 우선 그러니까 모집한다고 하는데 접수를 받는데요. 현재 이광섭, 이덕훈, 송전 이 3명의 교수님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한남대는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시는 김영태 총장은 지금 8년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임기라고 합니다. 대전 지역에 감사협의회가 있는데요. 감사협의회 회장에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건영 감사님이 선임됐다고 합니다. 이 감사협의회는 공공기관에 감사로 파견되어 있는 분들의 모임인데요. 한 17명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코레일 감사, 충남대학교 병원 감사, 이런 분들이 감사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